오늘 주제는 오랜만에 그동안에 짜증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김정은의 위기, 대한민국의 호기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되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게 되었느냐? 저 뒤에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다행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잘 아시죠?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결렬. 지난 2월 28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했을 때 제가 느낀 소감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안도감.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통쾌했습니까? 네. 통쾌하고 안도하고, 트럼프가 이제는 두 번 속지는 않았구나.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자기가 가진 패를 다 보여주고 말았구나. 우리가 노름을 할 때 패를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패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는 자기의 약점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죽을 꾀죠. 죽을 꾀인데 김정은이가 기차를 타고 왕복 일주일을 달렸는데 기차를 타고 오면서 쇼를 할 때는 뜻한 바가 있었을 겁니다. 즉 하노이에서 트럼프를 만나면은 1대1로 승부를 해가지고 설득시킬 수 있다 라고 자신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기대하라 해가지고 출발할 때부터 사진을 찍어서 북한 주민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렇게 자신만만했을까요? 그것은 트럼프의 말을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트럼프는 작년에 3월 8일에 우리 정의용 특사를 만난 이후부터는 김정은을 표현하는 단어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 아주 조롱을 했습니다. 리틀 로켓맨이라고 그랬어요. 리틀 로켓맨.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핵 공갈을 치면은 핵 발사 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공갈을 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핵 발사 단추가 있는데 내 것은 훨씬 더 크다.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로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평창올림픽 직후부터 바뀌어버리고 특히 정의용 특사가 3월 8일에 트럼프를 만나서 김정은이가 핵 폐기를 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 5월 중으로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속은 거예요. 정의용 특사가 전해준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말은 이제 완전한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특히 정의용 특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고 폼페오 국무장관 같은 사람은 사석에서는 라이어라고 한다고 그래요. 거짓말쟁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속았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이게 합의문이 나오긴 나왔는데 완전히 북한 사람이 써준 대로 거기에 트럼프가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 바로 다음 날에 트윗을 쳐가지고 이제 북한 핵 문제는 끝났다. 미국 사람에 대한 위협은 끝났으니까 편히 주무셔도 된다고 해서 트윗을 쳤어요. 그 뒤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트럼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는 CIA도 있고 FBI도 있고 미국 의회도 있고 언론도 있고 하니까 미국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계속 핵미사일 개발하고 프로토늄 제철이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속았다. 이렇게 해도 트럼프는 일관되게 김정은에 대해서
그레이트 리더, 위대한 지도자다. 나는 김정은과 궁합이 잘 맞다. 이런 식으로 아주 천사일변도로 하는 바람에 어떻게 이런 독재자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미국 여론이, 미국 의회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트럼프가 하는 말을 아주 유심히 본 것 같아요. 이 독재자들은 상대방도 독재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외교를 하는 거 보면은 1대1로 만나서 통 크게 설득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트럼프만 설득을 하면은 미국은 요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큰 착각이에요. 자, 그런데 트럼프는 또 그날 날을 잘못 받았어요. 2월 27일, 28일 사이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의 변호사를 한 10년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비밀을 많이 알겠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청문회를 했어요. 이 마이클 코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문회장에 나와서 딱 첫 문장이 뭐냐? 내가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모셨던 트럼프라는 사람은 레이시스트고 칸맨이고 슈트다. 레이시스트는 인종차별주의자고 칸맨은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사기꾼이고 슈트는 남을 속이는 도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표현을 했어요. 그걸 한 8시간 중계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하노이에서 회담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 지켜봤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러나 김정은이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국내적으로도 약화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하노이에서 큰 성과를 얻어서 돌아가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만났으니까 내가 트럼프를 요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둘이가 만났어요. 만나서 김정은이가 내어놓은 카드는 뭐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영변에는 플루토늄,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미국은 이런 제재를 풀어줘야 한다. 이거 두 개를 맞바꾸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트럼프로서도 받을 수 없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말은 그전에도 여러 번 했어요. 폐기한다고 약속해놓고 뭐 기름 좀 받고는 안 하고 그럽니다. 말하자면은 썩은 고기를 또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플러스 알파로 하나 붙인 게 우라늄 농축시설이 거기 있는데 우라늄 농축시설도 이번에는 폐기한다. 이것을 아주 선심서듯이 집어넣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만드는 데는 지금은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나오는 우라늄탄을 만드는 쪽으로 지금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라늄 농축시설이 몇 개나 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데 지금 노출된 것은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입니다. 여기서 돌리면은 연간 한두 개 정도 만드는 우라늄 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 지하에 아마 여러 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숨겨 놓았다고 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아마 정확한 위치까지 다 미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른 척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마치 영변에 있는 걸 없애버리면 자기들 핵시설 다 없애는 것이라고 속이고 싶었지만은 트럼프는 속을 수가 없었던 것이 영변을 내어놓고 달라고 하는 게 제재를 완전하게 해제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최근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2017년 전에 대북 제재는 그냥 무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수입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아주 소극적인 것이었지만 2017년 이후에 유엔 안보리가 만든 제재는 우선 북한에 들어가는 기름 차단하고 북한이 수출하고 싶어도 철광석, 석탄 수출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해외에 나가 있는 약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다 돌려보내도록 하는 아주 굉장한 제재가 지금 걸려 있는데
그걸 해제해달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못 받겠다고 했어요. 그 대신 트럼프가 이번엔 카드를 하나 내놓습니다. 무슨 카드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조금씩 잘라서 하는 것 말고 한꺼번에 해결하자. 통 크게 일괄적으로 해결하자. 뭐냐? 북한은 핵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 미사일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 생화학 무기 다 폐기해야 된다. 이것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합의가 될 수. 김정은이가 낭패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회담 대표인 최선이란 외무상 부상이 그 뒤에 발표를 한 걸로 보면은 트럼프는 그래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좀 합의를 해볼까 하는데 볼튼 안보보좌관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말려서 성사가 되지 않았다. 아주 괴상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쪽 입장에서 보면 괴상하죠. 부하들이 막 말리고 하면은 대통령이 합의를 못하는 그런 광경은 북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담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김정은이가 내놓은 카드가 달라요. 대부분 바깥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했느냐 하면은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할 것이다. 주한미군에 대해서 무슨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카드는 내지를 않았어요. 그 뭐냐? 종전선언, 주한미군 문제를 지금 건드리기보다는 우선 제재를 해제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하는 것을 김정은이가 스스로 보여주었으므로 지금 대북 제재가 먹히고 있다 하는 것을 자백을 하고 만 셈이죠. 그래서 김정은이는 자기가 가진 카드도 보여줘버리고 제재가 먹힌다는 이 약점까지 스스로 노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깨졌는데 아무도 이 회담이 깨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정보가 있다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 회담이 성공한 다음에 이렇게 서명식 하는 것을 청와대에서 구경하기 위해서 딱 준비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여사는 뭐라고 아주 혹평을 했느냐 하면은 이번에 회담에 반드시 합의문이 나올 것인데 이것은 트럼프가 돼지 입술에다가 립스틱 발라주고 성공했다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합의를 해놓고 성공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는데 트럼프가 회담을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깨버린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보통 회담이 깨지면은 욕을 먹을 텐데 환영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야당이 그렇게 트럼프를 욕을 하던 민주당이 다 잘했다고 그래요. 다 잘했다고. 민주당도 잘했다고 그래요. 언론도 잘했다고 그래요. 그동안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그렇게 비판하던 언론이 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도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대북 정책에 관한 하는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건 뭐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 가야 된다. 경제 제재가 이제 먹히게 됐다. 경제 제재만 하면은 북한이 손들고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제재 강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야금야금 조금씩 타협하는 이런 방식은 안 된다.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일괄적으로. 완전한 핵폐기를 하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막대한 경제 제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플러스 알파까지 주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난감한 김정은이는 기차를 타고 또 3일 동안 걸쳐서 돌아갔어요. 북한의 반응이 재밌었습니다. 실패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동안 이 회담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한 것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실패했다는 것을 겨우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김정은이가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김정은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누구 부하를 뭐 문책할 사안도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오판을 한 거고 실무자들은 아마 말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김정은이가 독재자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당해버린 건데, 자, 문제는 이제 김정은이가 패를 보여주고 약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뭘 또 카드로 내밀 거냐 하는 게 막막해요. 이미 카드를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뭘 만들고 있느냐? 돌아오자마자 미사일 시험장이 마치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인공위성으로 항상 찍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지금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미사일 발사 핵실험 안 하기로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번 약속했다. 이것은 약속 위반이다. 재미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발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발사를 안 하고 있어요. 발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을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체면이 구기게 되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기가 대북 정책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공했느냐? 한 1년여 아직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도 안 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역대 오바마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실험을 딱 한다든지 미사일 발사해버리면은 그것마저 날아가 버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곤란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뭐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한 제재도 훨씬 더 강화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해안 봉쇄까지 하는 걸 할 것인데, 과연 그런 걸 예상을 하면서 김정은이가 속였느냐, 미사일 실험하겠느냐 하는 건 아직도 미지수예요. 좀 머뭇거릴 겁니다. 머뭇거릴 겁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도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도 미사일 시험하면은 체면이 구기는 이 약점이 있으니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이군요. 앞으로 추가적인 제재는 하지 않겠다. 추가적 제재는 하지 않겠다고 트위터에서 썼습니다. 추가 제재를 하면은 이게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아서 자기를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 것이다. 요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여유를 두는 거죠. 여유를 두고.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앞으로 또 회담은 아마 이루어지겠지만은 그 회담이 이제부터는 실무회담이 될 겁니다. 실무회담.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일단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실무자들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이 회담을 깨야 되는데 깰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만나겠다고 해놓으니까. 그래서 미국 측 대표가 김정은 부하들을 만나면 입장이 아주 난처해져요. 가장 강한 협상가는 어떤 협상가냐? 회담을 깰 수 있는 협상가가 가장 강한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깰 수가 없으니까. 자, 이제 그런 회담은 안 되겠다. 이걸 탑다운식이라고 그러죠. 위에서 먼저 합의를 해놓고 밑에 실무자가 그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식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했는데, 탑다운 방식 해보니까 김정은이한테 당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실무자끼리 회담은 계속 하되, 그렇게 해야 최악을 면하게 되니까 제재는 계속한다. 제재는 계속한다. 이런 틀이 이제 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큰 충격을 받았죠.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뭐냐?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무슨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이걸 즉각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해가지고 신한반도 무슨 구상인가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과의 교류라고 하면서, 교류도 아니지만은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평화협정으로 간다. 그러는 과정에서 일종의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그런 길을 열렸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3.1절 기념사에서는 막 힘없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은 재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이상한 기념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3.1절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기념사가 완전히 주제가 뒤바뀌어가지고 느닷없이 뭐 친일 잔재를 청산한다느니 빨갱이 운운하는 이런 연설문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정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 곤란하게 된 사람이 김정은이가 가장 곤란하게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곤란하게 된 사람이 문재인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사실은 대북 정책은 파산했습니다. 비핵화 사기극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